네,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3수) 이 숫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어선사가 265수를 선시를 지은 순서예요. 이것도 그냥 어이구 방황 12병리로요 심식황분비로다 소칭영웅하니 방황 미정기라 이렇게 했죠. 12와 명예와 이득이죠. 12 명예 금전의 기로에서 인간들이 싸우는 거 이 세 가지요. 시시비비 가리고 또 명예 따지고 그 다음에 이득 차리고. 그래서 홍진의 썩은 명리야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제일 센 게 돈 같아요. 돈. 네? 그래서 12명예 또 금전의 기로에서 심식 광분비라. 심식 마음과 정신이 마음이 정신없이 뭐한다. 심식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자리죠. 마음자리가 광분 정신없이 미쳐서 광분한다고 해야 하네요. 우리가 광분한다고 하잖아요. 미쳐서 날뛴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건가? 이 두 줄이 이게 그 친일파야. 그놈들이 그 아까 말했잖아요. 미리 그 봐주고 있는 그 일본 놈들 뒤에서 온갖 다 날뛰어가지고 이 경호선사 몰아내려고 아주 뭐하고 또 이제 또 친일파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그 원종이 아니었잖아. 우리가 임대종인데 그 원종을 만들어 행사에서. 그래서 행사 이름이 원종 대가람인데 그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지. 근데 그 묵주하고는 다른가요? 묵주하고는 달라요. 묵조는 이제 우리의 그 가나선의 반대가 묵조야. 가나의 반대가 묵조다. 조동종이 만들어낸 거고. 그 대신 묵조는 뭐냐면 말만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앉아 있는 이 자체를 그냥 깨달음의 경지로 쳐줘. 앉아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화두를 안 들고 그 부처의 흉내만 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아무 말이 없는 거. 그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 이게 그 화두를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나중에는 어디로 가? 참으로 가.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귀신굴이라고 그래요. 귀신굴. 귀신이 앉아있어 거기에. 무조건 거기 앉아서 하는데 말이 안 되지. 이 화두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 그냥 앉아있어 봐. 이 사람들 있잖아. 앉아있잖아. 참선한다고 뭐 하고 앉아있잖아. 그럼 저 사람 귀신굴에 있다 안 그랬다는 어디로 판단해? 화두가 있느냐 없느냐. 화두가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들고 해보려고 하는 용맹정진이 쓰는데 묵조는 가만히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일본 가면 일본 철들이 귀신굴 같아 안 귀신 같아? 어둠침침하잖아. 전부 다 거기는 어둠침침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들이 얘네는 묵조가 아니고 원종이라고 한다니까. 원종 있잖아. 둥그런자라고 하나? 그거를 뭐라 그래? 이거 원종 말이야. 이 원종 종파가 원종이야. 우리는 임재종이고 우리는 임재종이야. 그래서 임재종과 원종이 싸우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뭐를 해? 해인사에서 이 원종을 일으켜요. 해인사에서. 그 대표가 누구고? 이회강이고. 이 대표가 이회강이었죠. 그런데 해필이면은 그 경어선사가 거기에서 해인사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고 12와 명예 또 금전의 기로에서 마음은 정신없이 미쳐 달뛴다. 이거 친일파놈.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소위 영웅이라고 잘난치 않은 놈들 있잖아요. 그런 놈도 어디에서는
거기에는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하네. 방황비 정기라 이 말이야. 방황하면서 돌아갈지를 정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지. 소칭 영웅한, 소위 칭하기를 영웅이라고 하는 건달배들 있잖아. 한량이라고 하지 우리가. 그것이 잘난치 않은 놈들이 거기에는 꼼짝없이 왔다 간다는 것은 거기가 어딜까? 12명의 금전의 기록. 12명의 금전. 거기가 그게요. 뭐에는 꼼짝없어. 어디에는 방황해. 12명의 12명리. 12와 명리에는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날뛰는 놈들. 이게 바로 그 경원사가 말하는 사람 3인방. 사실은 유명해요. 경원은 12와 명예 또 금전에 정신없이 미쳐 날뛰는 세상사에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소위 그들을 막 영웅이라고 칭호해. 굉장한다니까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일본 불교를 들여오는 거야. 외색 불교. 그래가지고 날뛰는 잘나치 않은 놈들이 거기에는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인간살이를 비웃고 있는데 경어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이름은 절대 밝히지 않았죠. 여기서 우리는 경어가 삼수갑산으로 떠나야 하는 이유 중에 일제시대 일본과 결탁한 무슨 승? 사이비승. 즉 외승. 즉 친일파. 그 친일파의 대장이 누군 줄 알아 또? 김태읍이라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 경어선사하고 맞붙었던 것들은 이제 뒤에 이제 저기 하고 그 거세한 게 김태읍이야. 그래가지고 김태읍가 친일파의 대장으로 올라서가지고 방송에 나가서 막 그거 하라 그래. 창씨개명하라 막 이렇게 하고 막 난리를 떨고 안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게 김태읍이었어. 그러니까 김태읍이가 그 친일파를 등에 업었기 때문에 그 경호선사에 대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자료를 구해오라고 하니까 그 놈들이 거기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경호선사를 더 이렇게 쓰레기로 만들어서 몰아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태읍이가 그 친일파의 가장 특세한 인간 중에 하나가 김태읍이야. 여기에는 경어가 맹주로 있던 해인사를 써있네. 해인사를 일제와 결탁한 무리들이 경어를 시비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일본의 회유에 돈과 명예를 가까이 하는 그 명리승들 있죠? 사이비승들을 경어는 이미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가야 돼. 자꾸 협박하니까. 3인방놈 아까 있다 그랬죠? 1904년 1월에 범어사에서 해인사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모든 일 미진했던 불사를 다 마무리하고 2월에 천장암에 도착해. 정확하면 2월 10일 날 천장암에 도착하죠. 그리고 12일 날 떠나요. 에휴. 물론 그렇다. 그러나 경어는 또 다른 자신의 세속의 인연으로 이곳에서 더 이상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다 이 말이야. 잡히면 구족을 멸하는 차명을 면할 수가 없으니 이미 전봉준의 가솔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때 경어는 자신이 맡은 모든 직함을 버리고 미진한 모든 일을 정리하고 속행하여 북형을 앞당기게 되는 그 요인 중 하나로 이거를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비와 명예 또 금전의 기로에 서 있는 잔인한 중생심은 돈 몇 푼 또 상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왜 김경천이란 놈도 상금 천냥인가 준다 그러니까 갖다 그 전봉준 고발했잖아. 그러니까 이 놈도 이 사이비승 놈 말이야. 이 명리승 놈들도 경어를 고발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전봉준 장군을 김경천 같은 미치왕이가 고발하여 사형에 처하게 되니 그 쓰라린 마음은 정신없이 미쳐 날뛰는 현실에서 경어는 소위 그때 당시로 막 영웅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그 3인방이 잘난치 않은 그 놈도 거기에는 꼼짝없이 왔다 갔다 하는 작태를 경어선사가 준엄하게 꾸짖고 있다 이러면. 하지만 이런 시가 있다는 거를 누가 알았겠어. 경어선사 혼자 그냥 써놓은 거야. 혼자 하소연. 그리고 이제 이 시도 역시 경어선사를 북행을 앞당기게 하는 시지요. 이것도 너무 슬픈 시.
반학. 여기서 반학은 이 하자는 반은 무슨 반자야? 도반이죠. 그러니까 학과 도반이 되고 누구와 도반이 되고 구름과 도반이 돼서 개중으로 오래자네요. 돌아버려. 경허선사가 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거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몇 년간을 이걸 계속되거든요. 거의 10년 넘게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요. 뭐 심지어는 오직하면은 자기 제자인 만공이나 수월, 해월에게 말을 못했겠어. 그러니까 이제 도반이 이제 학이 된 거야. 학이 도반이 돼갖고 이런 얘기죠. 인심여 맹호여 도각철천비라 반학수 운회니 차신수 여기로다. 이렇게 했죠. 인심, 사람의 인심이 사납기가 뭐와 같다? 맹호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악마 같아? 김태읍에 써는 거 봤지? 아니 미치. 아이고 끔찍해. 말로 하기도 정말 말로 절하기도 너무 힘들어. 아이고. 인심이 참말로 사납기가 맹호와 같아가지고 독악철천비라 그 악독한 기운이 악독한 도끼가 철저하게 아주 사무치게 어디 하늘로 날아가게 퍼진다 이 말이야. 하늘로 퍼져 있어. 하늘로 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온 천지를 막 다 뒤덮고 하늘까지 치솟았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경허선사가 아마 그런 악독한 말들을 다 들으셨던 것 같아. 뭐 자식 딸하고 뭐 마누라를 같이 막 해먹었다는 둥 대낮에 가가지고 뭐 이런 더러운. 그래서 이 악독한 기운이 하늘까지 사무쳐 퍼지는데 아이고 우리 경허선사 반학수 운외라 학을 버타여 가지고 구름을 따라가 구름 밖으로 아주 꼴보기 싫어서 구름 밖으로 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늘 밖이라 했잖아. 천외라고 했는데 여기는 지금 운외야. 그러니까 하늘 밖이지 뭐. 하늘 밖으로 날아가야만 경허선사가 자제할 수 있어. 그러면서 뭐래요? 차신숙여기라. 이 몸, 차신은 이 몸이죠. 이 몸과 누구 숙자잖아요. 이 몸이 누구와 더불어 숙여,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이런 말이에요. 이 돌아간다는 거는 항상 쓰고 계시죠. 돌아간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본향. 나의 마음의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근데 누구와 짝해서? 학하고 짝해서 가고 싶대잖아요. 반학. 학을 도반 삼아서 저 구름 밖으로 자제한 곳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은데 이 몸과 짝해서 돌아갈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마음에 그 고통의 시를 남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를 썼는데도 우리들은 그걸 알아채지도 못했고 알아보려고도 안 해. 그냥 단지 경어진 만들어 놨네야. 이 후학들이 한 일은 우리가 돈 걷어가지고 여기 알지 여기? 이 절 이름이 뭐지? 선학원. 선학원 가봤어요? 가니까 좀 뭉클하더라. 거기 그냥 뭐 김저금 스님 뭐 해가지고 선학원에서 이걸 찍어냈거든. 그래서 가봤지 나도. 근데 그 찍으면 뭐해? 그 찍어내서 어쩌다는 거야? 찍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동을 했어야지요. 우리 경허선사가 왜 이렇게 갔는가 읽어보면 알잖아. 몰라? 모르냐고. 난 그게 속상한 거야.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기껏 해봤자 경허집에서 선학원에서 낸 저거는 완전히 한문이야. 한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띄어쓰기도 안 돼 있어. 그리고 오원절고 오원열시 칠원절고 칠원열시로 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거를 그나마 성명정 스님이 경허집을 내고 그 다음에 경허법어를 수덕사에서 이 두 개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를 바탕으로 내가 이 작업을 시작해갖고 전부 다 한문을 깔고 현토를 달면서 쑥대밭에 빠진 건 나지. 내가 그냥 세상을 잘못해놨어? 뭐야 이게. 타자가 나라 여기가 아파 가슴이. 그 이거를 다 홈스라니 내가 이걸 다 그냥 이거를 전체를 다 이게 들어야 돼갖고 많이 힘들다 이 말이야.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신기하게 내가 경허연구소 차리고 나니까 그냥
나는 이 경호스님을 하려고 했던 게 그냥 우리 집안하고 그냥 경호선사가 찌들찌들해가지고 그거 해보고 싶었어. 근데 기회가 안 됐다가 나이가 쉬운들 돼가지고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나는 해암스님 공부만 했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많은 엄청난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생각도 못했고 어쨌든 간에 뭐 지금에 와서는 어차피 한 번 살다가는 내 인생인데 이거를 지금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데 믿어지지는 않지. 13년을 해도 이게 끝이 안 나고 계속 아파 몸이.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니까 마음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슬픈 이 시를 경호선사가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시는 경호가 북행을 떠나기 직전의 작품으로 그의 결심을 속행으로 진행시킨 계기가 있습니다. 왜? 인심이 산악기 맹호와 같다 이런 말이에요. 뭐라 그래요? 마종? 이런 썩을 놈들이 그 당시 경호가 살인누명을 또 써요. 아 미쳐 아주. 살인누명이 경호선사 끝판왕 같아. 나 이때 경호선사가 살인누명 썼다는 거 그거를 볼 때 그냥 떠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 이 소리까지는 못 듣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이 소리까지는 못 들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그 삼수갑산을 앞당기는 계기라고 내가 그 논문에 썼는데 말했잖아. 변소로가 나중에 어느 책에다가 그걸 써놨더라고.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을 그냥 정말로 한순간에 결심하게 된 마지막 분 살인누명이. 종로경찰서가 아니지. 뭔 경찰서? 공주경찰서. 공주경찰서 해인사로 다니면 날마다 경호선사 잡으러 와. 근데 혐의가 없어. 경호가 살인누명을 받았으니요. 그리고 세간이 자신을 향해 비난하는 악독한 기운이 하늘에도 사무쳐갖고 이러 퍼지는 세태를 한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때 선지식 경호는 학을 못하여 구름 밖에 자제한 이 몸이라고 해갖고 내가 자신은 이뭐 세상을 벗어나서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늘 밖에서 자제하다죠. 그래서 충도불이의 무예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리하여 자신은 짝하 돌아갈 지음자를 찾고 있는데 그 지음자를 못 찾고 결국은 혼자 떠나요. 삼수갑산은 혼자 안 떠나고 싶었지. 방아남이랑 떠나고 싶었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수익비고랑 떠나고 싶었어.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갔어. 세상을 다 버리고 북으로 떠나갈 결심을 한 경호선사는 하남이 거절하자 록과는 뭐요? 옥과인데. 옥과야 옥과. 옥과가 지금의 담양이랍니다. 담양. 옥과 관음사야. 옥과 관음사 수익비고를 찾아가지만 그것마저 실패로 끝나고 결국은 홀로 삼수갑산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경허해 북행을 더욱 앞당기게 당기는 하나의 사건이 뭐였어요? 이놈의 김도영의 살인사건 말이야. 이거 알죠? 연천봉에서 어디 저기 갑사 그 연천봉에서 연천봉 등원함에서 내려오다가 이 김도영이를 만나가지고 영주삼이를 살인 죽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경호선사의 발견기가 나와가지고 누명을 쓰게 돼요. 김도영의 영주삼이 살인사건은 경호에게 겨냥되어서 경호를 살인 혐의를 쓰게 하는 기괴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이 말이야. 여기서 김도영은 예전에 잠시 갑사에서 부목일을 하던 놈이여 너돌이야 건달패 하며 허드렛 일을 도와주며 절집밥을 얻어먹는 처지로 경호와는 안면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영주삼이는 경호의 어린 시봉으로 경호는 해인사 불사를 위해 가지고 영주삼이를 대동하고 갑사 연천병을 내려오는 도중에 건달 김도영과 마주치고 살인사건의 발단이 시작됐고 이 일로 인하여 경호가 삼수갑산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경호는 어처구니 없게도 살인누명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경호는 이 이야기 알죠? 이거 만공한 때
너하고 나만 알자. 내가 죽였다. 사실은 내가 죽였다.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 망공은 스승의 뜻밖의 이 가공할 말에 당황했다 이런 말이야. 말하는 스승의 망공이 놀랐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살인사건을 했을 때 망공 스님마저도 의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비구냐가 내려가가지고 경호선사한테 따지러 갔다가 경호선사 얼굴을 보니까 경호선사 얼굴을 보니까 말을 못하겠어. 저분이 절대로 살인할 사람 같질 않아. 그래서 되돌아와가지고 망공 스님이 물으니까 아유 전 말 못해요. 그분은 절대로 살인할 분이 아니라 말 못했습니다 하니까 망공 스님이 또 따지러 가죠. 가가지고 스님 저 좀 봅시다. 이래가지고 저한테만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니까 경호선사가 살인을 하셨으면 말씀을 해야 제가 이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경호선사가 귀다 대고 버려. 에이 너만 알자. 너랑 나만 알자. 사실은 내가 죽였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하니까 망공 스님이 놀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경호선사가 떠난 후에 이거 알게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의가 시끄러워지자 경호는 해인사 퇴솔당 선방에 내려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자꾸 찾아와 공주경찰서에서 혐의점을 찾으려고 오니까 경호선사는 난감해? 돌아버리겠어. 이게 영주삼이가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갑사로 내려와가지고 니들이 좀 찾아봐라. 아무래도 안 오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해인사로 떠나간 거야. 서산 개심사 선방에 있는 입승이 뭐예요? 입승. 선방에 제일 높은 사람. 입승은 궁금에 미칠 지경이었어요. 비군이었답니다. 노스님께서 정말로 영주를 죽인 걸까? 어쩌다가 잘못해서 죽였나? 큰 스님이 왜 10억하던 스님을 죽인단 말이냐? 라고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갖고 그 승려는 그 길로 해인사를 찾아가지고 경호를 만났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의 너무 평온한 얼굴을 보니까 순간 생로병사 자체가 마음에 없는 저 어른이 어찌 영주를 죽였겠는가 하는 생각에 차마 그 말을 못하고 했다고 돌아와서 누구한테 고백을 해? 망공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 망공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자 망공이 물었죠. 그래 스승님께서는 잘 계시느냐? 소문에 큰 스님께서 직접 묻고 싶었는데 부처님께 아란존자를 죽였습니까? 수보리를 죽였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아서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누가 말해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이 말을 하니까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경호선사 얼굴을 보고 누가 죽였다는 말 나와? 나도 안 해. 못해. 입이 바짝바짝한 말 나와. 힘들어. 수보리 존자를 죽였습니까? 아란 존자를 죽였습니까? 라고 부처님께 묻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못 물었대잖아요. 이에 망공이 스승님께 문안 인사 겸 해인사로 갔어요. 퇴설당 선방에서 경호를 만난 망공이 살짝 여쭈었는데 영주 삼위의 생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는 제자 망공의 손을 꼭 잡으시고 말했다. 너하고 나만 알자. 영주는 내가 죽였다. 뭐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잉. 망공의 경지에도 스승 경호의 말은 너무 뜻밖이었다. 죽였다는 말을 너무 빨리 하니까. 경호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고 상당한 지일이 지나 공주경찰서에서 산정무리를 검거하면서 경호의 결백이 밝혀진 것인데 이때 경호는 이미 북행을 떠나가지고 길을 찾아가지고 함경도 갑산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망공이 이 수덕사를 지킬 무렵 산적에 의해 살해됐음이 밝혀져가지고 이 산적이 누구야? 김도영이죠. 이 김도영 놈이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죽였다 영주 삼위를. 그래서 경호의 누명이 벗겨진 것이다. 산적들은 자신들의 출신과 정체를 아는 영주 스님을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백함으로써 모든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는데 그놈이 바로 김도영이죠. 이때 망공은 스승 경호를 조금이나마 의심했던 것을 후회했지요. 오냐 후회해라. 그리고 또 자책을 하면서 사흘 밤낮을 참회의 눈물을 울고 북쪽을 향해서 참회의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망공은 그 후에 그 경호의 스승의 이대한 이 자취를 기렸죠. 근데 내가 저번에 조연이 할 때 말했지만
만공 스님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 경어집도 만들어준 것 같아. 어떻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잖아. 스승을 좀 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스승의 참모습을 알게 된 거야. 근데 만공 스님도 생각해보면은 딱하지. 괜히 스님 의심했다가 속상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어선사가 그 만공 스님한테도 이 말을 못했던 거야. 왜냐면 만공 스님이 와서 영주삼이 죽었냐고 물어보는데 그 만공이한테 어떻게 내가 삼수갑상 간다는 말을 하겠어. 나를 이 정도로 못 믿는 그 제자한테. 그래서 결국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공 스님은 그 후에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도 경어선사 은혜를 갚으려고 이 경어집을 끝끝내 이거를 낸 것 같아. 뭐냐, 이렇게 스승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 스승을 채근했던 만공은 그 스스로 경어선사의 위대함을 만대에 지키기 위해 다 써놨네. 다 써놨구나 여기다가. 아주 찔찔이 짤짤이로 잘도 써놨어요. 이거 옛날에 쓴 거야. 그냥 위대함을 만대에 지키기 위해서 경어집을 세상에 편집하여 내놓으니 세세생생 경어는 묻히지 않고 지금도 필자는 위대하 걸작 이 경어집을 보고 이거를 쓰고 있다. 경어가 이 사건에 대해 일체 말이 없었던 까닭은 경어가 스스로가 살인을 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형무소를 갈 수도 있다고 작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그렇게 말하는 추측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이게 써 있더라고. 그런 추측이.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그 살인자를 대신해 갖고 어떻게 보면 형무소를 가겠다는 그런 생각까지 냈다고 하는 이런 추측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있길래 나도 이거를 써놨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이 살인사건은 사실은 말하면 충격이었죠. 뭐.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그 정도로 이 대중들이 경어선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다 살다 별거를 다 봐? 제일 추잡한 게 살인사건이야? 아니 어디다 대고 경어선사를 살인사건에다가 주모자로 몰아넣느냐 이 말이야. 걷다 대고 또 만공 스님은 또 가가지고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뭘 처리해 개뿔이나. 이게 굉장히 그 작은 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살인사건이 결국은. 그래서 경어선사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그 세상을 접게 되는 그 일 중에 하나가 또 이 마지막에 살인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이거 경어 그 박사 논문 그 동국대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여러 번 많이 물었어요. 경어선사가 살인도 했다며요? 이런 썩을 거침없이 물어 그것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꼭 물론 인터넷에도 많이 있지만 내가 이거를 꼭 써서 내가 남기려고 했죠. 절대로 그 살인사건이 연루되어 있던 거지. 근데 사람들이 그냥 알기로는 그냥 경어선사를 개쓰레기 만드느라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꼭 나한테 와서 그래. 경어선사가 살인자라며? 뭐 경어선사가 뭐 여자랑 뭐 그 추잡한 얘기들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옹산 스님도 말씀하시더만 그럼 니들이 문둥이랑 잡아. 니들이 문둥이랑 잘 수 있어? 문둥이랑 차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우리 불쌍한 근데 이 불쌍한 우리 경어선사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그것도 그거지만 뭐 이제 와서 이거를 밝히는 것도 밝히지만 지금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너무 쓰레기가 돼버려 가지고 너무 불행해서 그게 되게 속상해요. 그래서 나는 이 경어집에 사실 만공 스님이 경어집을 안 남겨놨으면 이렇게 위대한 시가 있고 또 이렇게 위대한 법어가 있다는 것도 사실은 모르잖아. 그러면 더 쓰레기 될 뻔했어. 근데 어쨌든 경어 스님이 이 많은 거를 남겨놓고 스스로 이거를 써놔서 문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이나마라도 남겨서 내가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세상에 이거를 이렇게 강의할 수 있어서 좋고 더 바란다면 그거 분철분 아까 그거 신문에 낸 거 안 내놔? 내놓으라고 제발. 어떤 분이 가지고 있는지 내놓으라고. 나는 짐작 가는 곳이 있거든. 그게 경어 스님의 그 저술이라는 어떤 표시가 있나요? 예. 거기에 이제 경어 스님 그게 있다고 누가 이제 연락이 왔나 봐. 그런데 강진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거를 3천만 원 주고 사왔는데 글씨가 친필이 똑같으니까. 근데 거기에 글씨체가 똑같고 거기 끝머리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삼은 경어잖아. 만파삼. 그래서 경어 스님 이름이 만파가 있었던 거야. 설정 스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맨 끝머리에 써 있는 게
경호선사 이름이 만파사문 경화라고 써있대. 경원하는 경화가 직접 쓴 거에. 근데 신기하게 천장암에 가면 이게 써있다. 그 천장암 주련에 만파사문이 있어. 근데 결정적인 나보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자기 삶이 인생이 파란만장했으면 뭐야 거 있잖아. 왜 김태읍에 써있는 거에는 뭐 운봉 환봉 막 써있잖아.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이거를 그 저기 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녔어. 그런데 그 중에 그 남쪽에서 발견된 거기에는 예, 만파사문이라고 써있더래. 만파사문 경화라고 써있는데 이게 그 저 천장암 종무소 그 주련회 상에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랐지. 그냥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근데 그거를 또 뭐 연구해가지고 쓰는 스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스님이 그 어디요? 대흥사 스님이더라고. 그래도 그 스님 전화 연락처를 알아내가지고 내가 통화까지 했어. 통화까지 했어. 아주 이 경호선사 이거 하나 이거 알아내는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살얼음판을 찢듯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경호선사가 자기 이름을 만파사문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게 다시 진짜 발견돼서 나온다면 그 짐작은 어떤 사람이 가져갔다는 것은 설정스님도 그러더라고. 짐작은 있대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보고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내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부인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죽어도 못 내는다. 죽어도 왜 못 내놔? 내놓지 제발. 아니 왜 못 내놔? 어이가 없는 거야. 그리고 경호선사 글씨가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진주 내려갔는데도 경호선사 글씨 그거 몇 장 은거 부하고 석상 고야자 그 700만 원 돌려서 못 샀잖아.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돈만 하면은 다 이 소삭거려 갖고 그 사줄 수도 있다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이 돈이 웬수지. 나한테 여러 번 연락 와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이 경호용 사고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범위가 그냥 저거 친필 저거 그 연길 의제 에? 그거 하고 그 뭐지 저 위에 거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 그것만 내가 갖고 있지. 위작도 많을 것 같아요. 부한사 타고 위작은 이제 뭐 나는 위작은 만나지는 못했어. 근데 그 위작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그게. 그런데 내가 이제 위작이라는 거 몇 개 그 사람 내가 들고 나왔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위작이다 아니다를 뭘로 봤냐면 이게 찍힌 게 내가 경호서사 이걸 알잖아. 인장을 이게 있냐 이야기야. 이걸 내가 다 가지고 찍어가지고 갔거든. 그랬더니 위작이 있긴 있더라. 그 사람이 그 뭐라자 표구 안 한 것을 열 몇 장을 쭉 갖고 내가 사진도 찍어왔어. 그래서 이놈들이 다시 또 수작 못 부리게 이거는 경호선사 게 아닙니다. 예? 내가 분명히 말했어. 이건 경호선사 글씨 아니에요. 네, 소리 없이 가져가더라고. 내가 다시 장난질 할까봐 찍어왔어. 근데 많아 장수가. 근데 경호선사 글씨 아니야. 나는 경호선사 글씨 보면은 금방 알지. 내가 하도 많이 이걸 봤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이거 찍힌 게 경호선사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행히가 아니고 경호선사 성격에 막 하나밖에 더 있겠어.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밖에 없어서 금방 알아. 아이고 이게 뭐냐 속상하게. 이 일을 지금 내가 이걸 말을 할 게 아니라 경호선사 제자들이 얼마나 많아. 내가 사실은 오늘 어디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에이그 내가 빛을 볼 날이 있을 거라는데 빛을 볼 날이 있을까?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이 많이 남아있대.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태운이 난 말년애가 있대요. 말년이 최고래. 이런 젠장. 말년 아줌마가 지금 주라고. 지금 힘들어. 내 지금 조금만 참고 있으면 어이없지? 진짜라니까 저 인간이. 야 정말 대단해. 내가 이따 이거 끄고 합시다. 이따 이거 끄고 옳지.
자, 지금 뭐야 이게 지금 34분. 그 이거 뭐냐 이거 몇 개 남았어? 야, 34분이야? 한 개 남고 시가 또 나오지. 도수등산. 이게 내가 한 그거야. 산 넘고 물 건너가 여기서 나와 지금. 그런데 이거 하지 말고 한 개만 더 하자. 경호는 오직 중생이 못나서 지은 죄를 대신 받으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억측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우리 경허선사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세상의 인심이 산악기가 맹호와 같아서 부하가 상사를 고발하는 악독한 기운 김경천 이놈 하늘에도 사무처 장군을 죽음으로 몰아놨어요? 아유, 생각만 해도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악독한 기운은 하늘에 퍼지는데 경호는 그 희생물이 되어서 날지 못하고 있다. 중생을 마음 놓고 제도하지 못하고 가야 돼. 동세를 꿈꾸는 경호는 이번에는 누굴 못해서 동세를 못하다가 이번에는 또 학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구름을 못하고 있죠. 학을 못하여 구름밖에 자제한 이 몸과 짝하여 같이 돌아갈 지음자를 찾고 있다. 그런데 지음자가 결국 못 나타났어요. 자신과 함께 북으로 떠나갈 그 이가 그 이런가. 만약에 옛날에 그 옹사스님인가 누가 썼다면 경호선사가 그 하남스님이랑 같이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혼자 간 게 속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둘이 다니면은 또 그게 드러날 확률이 많잖아. 경호선사가 어찌됐건 하남을 데리고 가려고 했어. 근데 안 됐고, 뭐 만약에 하남을 데리고 갔다면 북한에 가서 그 선을 펼칠 수 있었을 것도 같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남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요. 왜냐하면은 경호선사야 그냥 앉은 자리만 가면 선빵이야. 그래서 그 하남스님을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 경호선사의 그 운명은 아이고 스님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다 모든 게 끝났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참 그 사진 그거 말했나?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산해가가 있겠습니다. 산해가부터 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